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이어서 이젠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까지 남중국해에 투입하기로 해가지고 이 대중국 포위 작전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해군사령부가 지난 12월 17일 프랑스 해군의 루비스급 원자력 추진 공격형 잠수함인데요. 에메랄드, 영어로는 에메랄드라고 그러죠. 이 에메랄드하고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잠수함인데요. USS 애슈빌이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고 또 군수지원함 세느와 함께 미 7함대 작전 수역인 서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훈련은 서태평양, 특히 이 남중국해에서의 미군과 합동작전을 위한 해양전력 향상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USS 애슈빌의 함장 토마스 볼록이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서 프랑스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군수지원함은 지난 11월 30일 미 해군의 제15 잠수함대의 모항이죠. 괌 해군기지에 도착해가지고 훈련을 했고요. 또 일본의 해상자위대하고도 수상전 그리고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핵 잠수함과 함께 훈련을 실시한 SSN-758 애슈빌 함은 괌의 미 해군기지인 폴라리스 포인트에 주둔하고 있는 제15 잠수함대 소속의 4척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중의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과 동행한 군수지원함 세느도 괌에 주둔하는 헬리콥터 해상전투비행단 25기 썸나이터하고 12월 초에 한 주 동안 이 호이스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호이스트 훈련이라는 건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헬기의 병력이라든지 장비를 적재하거나 또는 내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미 해군의 이 HSC-25는 해군의 유일한 전진 배치 헬기 해상 전투대입니다.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하고 군수지원함이 서태평양의 7함대 작전 지역에 배속된 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중국의 이 남중국해 지배와 이를 통한 해상 세력 확대 전략이 프랑스의 국익에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프랑스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여러 국외 영토를 갖고 있죠. 현재 공식적인 프랑스의 국외 영토는 프랑스령 남방뿐인데요. 이 외에 또 있습니다. 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그리고 왈리스 푸투나, 그리고 마요트, 이런 프랑스가 아직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 중국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진출이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 자극해가지고 이 해외 영토에 대한 안보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핵 잠수함까지 남중국해로 투입되게 되면 중국 포위 작전은 한층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본격화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예 해군 1함대를 부활시켜가지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남태평양을 관할하도록 하고 기존의 7함대는 동중국해를 포함해가지고 서북태평양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 해군 1함대의 부활은 앞으로 대중국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 해군이 1973년 이후에 3함대의 역할을 넘긴 다음에 지금 이름만 남아있을 뿐인 1함대를 재건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케네스 브레이스웨이트 미 해군 장관은 최근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도 태평양에서 지니고 있는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1함대를 재건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 1함대는 1947년 창설돼 가지고 미국과 또 옛 소련 냉전기에 미국 서부 해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아오다가 1973년 현재 제3함대에 흡수됐고요. 지금은 자체 조직이 없는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맞서가지고 남중국해와 몰라카 해협 등을 관할하는 함대 신설로 이렇게 공식화한 겁니다. 이런 미군의 방침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인도양으로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 정지 작업으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임차했고 또 아프리카의 지부티 해군기지 운용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스웨이트 이 해군 장관은 이 함대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 그러니까 1함대, 제1함대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가 뭐냐면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동맹국들의 법 지배와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1함대는 원정함대로서 작전 담당 구역 내 하나의 기지를 모항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1함대 재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싱가포르 또는 호주에 모항이 들어서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해군 장관이 이를 일축하면서 원정함대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유지 보수라든지 보급을 위한 기지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함대 주요 시설을 특정 항구에 배속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많은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관계가 준동맹급이죠. 이미 싱가포르에는 미 공군 전술훈련기가 대대급으로 파견되어 있고요. 미 해군 보급부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워낙 비좁기 때문에 제1함대의 모항까지 내주기는 버겁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싱가포르를 주요 보급기지로 삼되 모항으로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래서 원정함대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1함대가 재건되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하고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을 묶어서 이 남중국해의 남쪽 지역을, 그리고 현재 7함대는 일본 자유대하고 묶어가지고 남중국해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동중국해와 북한 같은 이런 한반도 인근에 더 집중해가지고 중국 포위망을 한층 강화시킨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에 태평양 억제 구상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예산을 무려 22억 달러나 배정을 해줬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줬는데요. 행정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배정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1함대의 부활, 그리고 7함대를 통한 동중국해의 감시 강화는 그동안에 이제 무력시 중심의 보여주기 전략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상시 배치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피로감은 훨씬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1월부터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포위 작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배치되는 면면들을 보면 중국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 유세가 막강합니다. 제일 먼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있죠.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이죠. 아주 영구 배치가 된 거죠. 7함대 소속의 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은 전장 330여 미터, 선폭 40여 미터에 갑하는 축구장 3개 넓입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10만 2천 톤급입니다. 승무원은 5,5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포넷 전투기하고 전자전기, 그리고 공중저기 경보기, 헬리콥터 같은 70여 대의 공중 공격 자원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은 또 이지순항함하고 구축함 두세 척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핵추진 공격 잠수함도 최소 한 척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호는 만재 톤수가 7만 2천 톤급이고요. 수직 이착륙 기종인 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를 36대를 비롯해가지고 중형 대잠수함 헬기, 공격 헬기, 수송용 헬기를 동시에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402km 반경에서 1000대 규모의 선박과 항공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정단에 속한 45형 고성능 방공 구축함만 하더라도 최대 50개의 함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하고 또 25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세 번째는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12대, 또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6대, 그리고 대형 수송 헬기 4대, 그리고 바이퍼 공격 헬기 7대, 또 MH-60S 탐색 구조 헬기 2대를 탑재합니다. 네 번째는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에메랄드함이고요. 이건 설명드렸죠. 다섯 번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입니다. 서태평양으로 배치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7일 샌디에고를 출발해가지고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스벨트 항모전단에는 유도미사일 순양함 벙커힐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7을 최초 탐지한 이지스 구축함 라펠 페르트함, 이런 것들이 동행을 하고 있고요. 또 FA-18 수포넷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같은 7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는 최강의 항모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마킨 아일랜드 강서 366함이 있습니다. 이미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마쳤죠. 이 마킨 아일랜드는 만재 수량 41,150톤급인데요. 현재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아라비아에 위치해 있는데요. 언제든지 이 서태평양 구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상에 배치된 전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대형 전단 말고도 이미 다국적 해군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에 배치돼 가지고 이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미국은 존 맥케인 함이 있고요. 캐나다는 해상 초계기 CP-140, 그리고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 해상 보급함 아스테릭스 함이 있습니다. 호주도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그리고 구축함 멜버른함 해상 초계기 2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뉴질랜드도 해상 초계기를 이미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군사력 집중 배치에 맞물려 가지고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해상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존 맥케인 함이 지난 22일과 24일 연이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훈련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미 칠함대 사령부가 24일 밝혔습니다. 존 맥케인 함은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칠함대 작전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미국의 구축함 마스틴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꼴이었는데 이번에 횟수도 대폭 늘어난 겁니다. 또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에서 미 해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그리고 프랑스 해군이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18일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구축함 USS 존 맥케인 함하고 대잠 초계기 P-8A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준 헬기 항모인 DDH-181 휴가, 그리고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 에메랄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에 프랑스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이 참가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도 루이스 및 클라크급 건화물 및 탄약선인데요. 알란 셰파드가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12월 3일부터 미 해군하고 해병대, 공군 및 육군, 그리고 호주 왕립해군, 캐나다 왕립해군 및 공군, 일본 자위대 등이 합동 함대 합성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FSTJ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 칠함대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대하고 일본, 캐나다, 호주군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FSTJ 훈련은 과거의 합성 전장 모의 훈련으로 부르던 이 실기동 훈련, 그리고 가상 훈련, 그리고 구성을 시뮬레이션과 함께 연동하여서 실시하던 것을 발전시킨 건데요. 항공모함과 원정 타격 전대를 통합한 훈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해군과 해병대의 각 부대 단위 및 동맹국의 지휘관과 참모의 기능적인 훈련을 그리고 능력을 통합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미 해군 칠함대가 합동 함대 합성 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이번에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 해군 제7함대의 상륙전대인 TF-76 사령관이 주재하는 이 훈련에 한국군이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했던 이 훈련에서는 한국군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을 향한 공개적인 경고를 한 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남중국해는 이렇게 뜨거운 전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남중국해에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연합국가들이 포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의 무력 팽창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야욕을 절대적으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중국 시진핑 공산당 체제를 흔드는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이런 연합군이 강력하게 포진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도 미사일 도발 같은 장난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북한의 생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제 정세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